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그 이름 D&D, 바로 던전 앤 드래곤즈를 테마로 만든 덱빌딩 게임 언더다크의 폭군들입니다. 실은 게임 자체는 2016년에 출시되었던 게임이긴 한데 이후에 나온 변이체와 언데드 확장덱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새롭게 출시된 2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글판이 출시되었습니다. 덱빌딩 매니아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오고 꾸준히 한글판을 기다려왔던 작품인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 게임인지 하나씩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덱빌딩하면 돈으로 카드를 사서 자신만의 덱을 갖춰 승점 카드를 구입해 나가는 도미니언과 카드 구매뿐 아니라 공격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며 점수의 전략 루트가 나뉘는 어센션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언더다크의 폭군들은 후자인 어센션류에 가까운 덱빌딩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점 덱의 카드들이 진열되어서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영향력과 적들을 암살하거나 우리 부대를 배치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카드의 기본 효과가 나뉘게 됩니다. 이때 영향력으로 카드를 구매 시 즉시 새롭게 상품이 진열되는 방식이고, 군사력을 통해서 이 자신의 부대들을 배치할 수 있는데 기존의 덱빌딩과는 다르게 이 보드판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 보드 위에서 부대를 배치하며 여러 지역들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부대들을 배치하는 보드는 이 D&D 테마에서 드로우족들이 살고 있는 언더다크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는데요. D&D 스토리상 원래 드로우족들은 하나의 국가로 병합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여러 독립적인 도시들로 나뉘어 살아가게 되는데, 각 플레이어들은 각각 드로우 가문 중 수장이 되어서 그 도시들이 있는 언더다크를 지배해야 하는 게 목표인 셈입니다. 이것을 보드 위에서 각자 이 부대 토큰들로 영향력 표시를 해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이 사용한 카드의 군사력만큼 자신의 부대가 위치한 지역에서 인접한 곳으로 부대를 확장해 나가거나 혹은 상대편 부대를 암살하기도 하고, 때로는 첩자를 보내어 뻔히 보이는 루트가 아닌 이렇게 백도어 전략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점수 계산하는 방식은 영향력 방식이지만 군사력을 이용해 보드 위에서 부대 토큰을 운용하는 건 마치 그 추상 전략처럼 서로 맥을 끊고 이어나가며 중요한 거점에 군사를 배치하는 그 소위 신의 한 수를 두는 느낌의 재미를 갖췄는데요. 그렇게 모든 플레이어들이 턴마다 덱도 강화시켜 나가고 도시 보드에 각자 부대 토큰들도 올려나가며 진행하다가 시장 덱이 다 떨어지거나 혹은 단 한 명의 플레이어라도 이 부대 토큰이 못 떨어지는 순간 게임의 종료 트리거가 발동됩니다. 이때 공정하게 라운드를 마치고 다양한 루트의 승점 계산을 통해서 가장 높은 승점의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더 깊게 세부적인 매력을 살펴보면 우선 덱빌딩의 기본인 카드를 구매해 나가면서 자신의 덱을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강력한 도미니언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워낙 많은 확장들이 나와서 카드의 덱들이 풍성해지면서 랜덤으로 어떤 구성으로 10개의 시장 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덱을 운용해야 할지를 캐치하는 속도에서 고수와 하수가 나뉘게 되는데요. 본 언더다크의 폭군들은 시장을 구성하는 카드들이 이렇게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족들 중 2개의 종족을 선택해서 섞어 시장 덱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종족 더미에는 이렇게 총 40장의 카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1판 기준으로는 본판에는 드로우 종족, 그리고 드래곤 종족, 정령과 악마로 총 4개의 종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 한글판에서는 확장해서 추가된 이 변이체 종족과 언데드 종족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총 6개의 종족 더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6개의 더미 중 게임 시작 시 2개의 각기 다른 종족 덱의 조합으로 인해서 도미니언처럼 능숙자라면 어떻게 덱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미니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총 40장과 40장에 더해지는 그 80장의 카드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카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랜덤성으로 인해서 보다 당장의 흐름을 따라가며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컨셉이 잡혀있는 종족 더미들의 개성을 처음에 알아두기만 해도 게임을 처음 하는 초보라도 충분히 소소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 드로우 종족 더미는 카드의 가격인 영향력이 저렴한 카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반대로 드래곤 종족 더미는 영향력이 높고 카드에 맞는 태클을 탔을 때 차곡차곡 승점을 주는 드래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정령 종족은 집중이라는 콤보 개념이 있어서 같은 성향의 카드를 연달아 사용하면 능력들이 추가된다거나, 악마 종족은 소위 말하는 방해 카드들, 이 정신나간 추방자라는 카드를 상대편의 덱에 집어넣기도 하고, 자신의 갖고 있는 다른 카드들을 제거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카드들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이 변이체 종족 더미는 도미니언의 소위 민병대 카드처럼 특정 액션을 한 뒤 상대의 손패 카드들이 4장 이상 되면 버리게 하는 카드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언데드 종족 더미는 기본 능력 외에도 선택을 통해 자신의 카드들 소멸시키면서 그 순간 더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는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개성이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때마다 종족 더미 간의 콤보를 맞춰서 덱을 구성하는 재미와 리플레이성이 뛰어난 게임이라는 게 매력입니다.
더불어 덱빌딩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덱이 점점 강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덱의 볼륨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좀 루즈해진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승점 카드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라면 더더욱 후반에 아무것도 못하고 턴을 패스하는 경우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언더다크의 폭군들은 기본적으로 덱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덱의 그 갈갈이라고 할 수 있는 팩이라는 부분을 여타의 게임들에 비해서 기본적인 카드 기능들로 각각 넣어두었습니다. 이 방법도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 포식이라는 액션으로 보통의 팩이 기능처럼 내 덱의 카드를 영구적으로 버리는 액션도 있지만 독특하게 카드의 승격이라는 액션으로 똑같이 카드를 영구적으로 버리긴 하지만 내 옆에 이렇게 따로 빼두어서 게임 종료 시 더 높은 승점을 주는 방식으로도 폐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게임의 후반을 가더라도 덱의 장수가 30-40장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게 되고 내가 구매한 카드의 순환이 빠르게 돌아와서 확실히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 게임 내내 여러 번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게임을 즐길수록 그 이해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을 중반과 종반으로 치닫더라도 점점 강력한 카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주 오게 되는데요. 이 언더다크 폭군들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흐름에 따라서 강력한 카드들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보통의 덱빌딩으로 예를 들면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돈 3원짜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카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언더다크의 폭군들은 보드 위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특성상 때로는 후반으로 가면 카드를 구매하는 영향력보다는 전투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흐름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전투력을 제공하는 카드들도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로 제공을 하는데요. 순수하게 내가 빈칸에 부대 토큰을 놓는 게 1 전투력이 소모된다면 상대의 토큰을 이렇게 제거하는 데는 3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전투력 아이콘 개수로 액션을 수행하는 게 아닌 아예 능력 구문으로 상대의 부대 토큰을 제거하는 암살이라든지 상대의 토큰을 내 토큰으로 교체하는 부대 교체라든지 혹은 빈칸 내 내 부대 토큰을 놓을 수 있는 부대 배치 등 다양한 문구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투력 아이콘으로 표기된 경우는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텍스트 구문으로 적힌 경우에는 딱 그대로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빈 영역이 많기 때문에 부대 토큰을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카드가 강력하게 운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빈 영역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는 암살이나 부대 교체의 기능들이 있는 카드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듯 초반과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이어지면서 그 흐름의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따라 빛나는 카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 카드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재미가 정말 뛰어난 게임입니다. 앞으로 두 부분에서 덱빌딩의 장점을 언급했다면 앞으로 언급할 두 가지 부분은 영향력 부분에서의 장점을 좀 언급해보려 합니다. 우선 이 게임은 개인적으로 2, 3, 4인 정말 몇 명이서 즐겨도 모두 재미난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언더다크의 폭군들의 찐재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4인풀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맵이 주는 전장터의 재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때 설레이면서 밤새 즐겼을 그 삼국지 게임처럼 자신의 국가로 천하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느낌이 살짝 담겨져 있는데요. 종족 더미들도 마치 삼국지의 국가들로 테마를 리테마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땅 따먹기의 재미가 너무 재미난 게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똑같은 전투력이지만 이 전투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들어오려는 지역을 미리 나가서 막아두거나 혹은 중요한 거점 도시를 지배할 경우 이렇게 매턴마다 영향력을 추가로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때문에 거점 도시에 부대 배치를 좀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들을 과반수로 지배해서 영향력을 추가로 얻는 지배 외에도 이렇게 도시 지역의 빈칸을 모두 내 부대 토큰으로 지배할 경우는 완전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매턴마다 추가 승점까지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내 덱을 꾸려나가면서 계속해서 중앙 보드를 보며 나는 어디로 진출해서 어디로 거점을 잡을 것이며 또 상대는 어떤 움직임으로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는 등 정말 전쟁터에서 포석을 배치하는 맛이 잘 살아있습니다. 또한 언더다크의 폭군들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이 첩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대를 이동해서 배치하거나 상대편의 부대를 암살하기 위해서는 내 토큰이 있거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거점이 약간 정체되어 어느 쪽으로도 쉽사리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때 이 첩자라는 토큰을 배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암살 및 부대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땅굴을 파고 적 배후에서 새롭게 멀티를 까는 것 같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첩자는 어떤 도시든지 배치할 수 있긴 하지만 첩자를 배치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카드들도 미리 확보해둬야 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이렇듯 4인풀로 진행하면 서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도시들을 확보한 채 현재 유리한 플레이어들을 함께 공격하자는 등 협자 플레이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 빈틈을 파고드는 권무술수가 난무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 끊임없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게임이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지는 건 결국 최종 승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임인데 그 승점을 확보해야 되는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영향력의 요소가 있는 게임인지라 지도 내에서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면 각 지역별로 정해진 이런 점수들을 얻게 되고요. 혹은 완전히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 추가로 2점의 승점을 더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타의 덱빌딩 카드처럼 내가 구매한 덱 카드의 가치에 따라 카드 우측 하단의 승점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게임 내 얻게 된 이 승점 토큰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추가로 승점을 더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승점의 루트인데 이 게임에선 재미난 두 가지의 추가 승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의 부대를 암살했을 때의 추가 승점입니다. 보드에서 상대 부대 마커건 이 신세계 중립 부대 마커건 암살이나 제거를 할 경우 해당 토큰을 자신의 게임판 전리품실 밑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 토큰당 1점의 추가 승점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투력을 부대 배치로만 사용하다가 영향력 싸움에서 이도 저도 못해서 승점을 못 챙길 바에는 확실하게 하나의 토큰이라도 제거해서 1점을 확보할 수도 있는 셈인 거죠. 또 앞서서 설명했듯이 기본 덱 카드의 점수를 뻥튀게 해주는 중심 세력으로의 승적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덱의 우측 하단에 두 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왼쪽 카드 그림에 적혀 있는 숫자는 내 덱에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승점이지만 우측에 있는 원형에 적힌 숫자는 특정 카드의 능력으로 중심 세력으로 승격을 시키게 될 경우 얻게 되는 승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중심 세력으로 승격을 시키게 되면 해당 카드는 폐기가 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덱으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카드일수록 높은 승점을 주기 때문에 언제 승격을 시킬지의 타이밍도 잘 제어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리하게 포석을 깔아서 지역의 영향력으로 점수를 얻는 방법과 호쾌하게 암살을 하면서 적 토큰들로 점수를 얻는 방법, 그리고 높은 점수의 덱들을 구매하고 승격시켜서 덱으로 점수를 얻는 방법들과 같이 이 언더다크 폭군들의 다양한 승점 전략 방법들로 인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저마다 막판까지 자기만의 승부수를 띄우는 그야말로 열혈 게임인 셈입니다. 과거 듀움 임페리움을 통해서도 느꼈듯이 저 스스로가 덱빌딩과 영향력의 조화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긴 했는데 이 언더다크의 폭군들은 솔직히 덱빌딩과 영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카드로 즐기는 삼국지 혹은 그 약간의 게임 느낌이 나서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카드를 한 장 한 장 새로 공개될 때마다 심플하게 적혀있는 능력들을 보고 오, 이 친구 이렇게 써볼까? 혹은 저렇게 써볼까 하면서 고민함과 동시에 다음번에 어디로 부대들을 이동시키고 나의 지역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할 것인지 그 고민하는 맛이 한 국가의 군주가 부대를 통솔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을 한 번에 수십 장 펼치면서 콤보를 내는 그런 시원시원한 덱을 짜는 맛은 이 게임에서 보긴 좀 힘들겠지만 각 파티원들끼리 영향력 싸움을 좋아하고 쾌적한 플레이 타임에 땅 따먹기와 같은 재미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하는 적극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이상 이 언더다크의 폭군들은 현재 아스모디 코리아 엔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게임의 정확한 가격과 구성물의 상세 정보는 사이트 내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되세요. 그럼 우가!